자, 어, 우선 이제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제 로드랜드 대학교에 이제 NLP 체면 치료 지도 교수로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 NLP 체면 마음 치유 스피치 연구소를 이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참만남 심리 가족이라는 그런 단체를 제가 이끌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심리 치료 가족의 일부분이죠. 그리고 한국 NLP 체면 치료 협회 회장이고, 한국 NLP 트레이너 협회에도 회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면 NLP 쪽에서는 뭐 가장 뭐 우리에서 1등, 2등 꼭 매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손꼽히는 사람에 이제 속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체면의 가장 위에 이제 그 전문가가 체면 마스터 트레이너거든요. 체면 마스터 트레이너는 체면 트레이너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죠. 그러니까 체면 강사를 양성하는 자격이 체면 마스터 트레이너인데, 제가 그 마스터 트레이너고 또 NLP의 또 마스터 트레이너예요. NLP 강사를 양성하는 NLP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그런 레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또 NLP 체면 치료 지도 교수이기 때문에 뭐 NLP 체면 쪽에서는 뭐 직함으로 보면 한국의 최고일 수가 있겠죠. 뭐 실력이 최고인지 그는 조금 더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교수님 스펙 보고 제가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체면 NLP를 또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사람은 한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어쩌면 설기무 교수하고 저랑 한 두 사람 정도 그런 봅니다. 뭐 체면만 잘하는 사람, 뭐 NLP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근데 체면 NLP를 같이 동시에 통합적으로 잘 다루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제가 잘 오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원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NLP에 대한 모든 것들, 뭐 NLP 프랙티셔너, NLP 마스터, 시간 쓴 치료, 뭐 NLP 코칭 이런 게 다 다루어지고 있고, 또 최면에 대해서 최면 상담사, 최면 치료사, 임상 최면, 뭐 의학 최면, 전생 치료, 뭐 빙의 치료, 최면에 대한 또 뭐 다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스피치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스피치, 그다음에 명강사, 뭐 대인관계 코칭 이런 것들도 다 다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그렇게 해드리고요. 제가 25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통합치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의 브랜드죠. NLP 체면, 뭐 스피치, 뭐 대인관계 모든 걸 통합한 그런 통합치유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참만남 심리가족, 두 번째는 NLP 체면 치료, 세 번째는 어떤 자아 강화 훈련, 뭐 자존감 훈련, 마지막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명강사 코칭.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다 했냐면은, 이제 인간이 변화를 하려면은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변화가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 4단계를 잘 구축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참만남이라는 건데, 혹시 참만남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선생님? 아니요. 처음 들어보죠. 자, 인간은 충분히 사랑받지 않으면은 치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선생님. 이게 사랑은 모든 아픔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사랑은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성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그 헬렌 켈러를 위대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죠? 헬렌 켈러? 앤 슬리반 선생님이죠. 그죠? 근데 헬렌 켈러는 잘 아는데 앤 슬리반 선생님 잘 몰라요. 근데 헬렌 켈러한테 앤 슬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은 헬렌 켈러는 역사 속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앤 슬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옹호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위대해졌죠. 제가 이 치료를 해보면은 대부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뭐 대부분이 아니 거의 뭐 100%죠. 100%의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은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애정 결핍, 그러니까 사랑의 상처, 사랑의 상처에서 오더라고. 지금 따님도 바로 사랑의 상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은 사람 관계 속에서 치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참만남 심리 가족이 참 중요한데요. 이거는 일단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수용 존중을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아픔 상처를 다 받아줘야 되죠. 부족한 걸 다 받아줘야 되죠. 마치 기저귀에 동상 오줌 싸는 아기를 받아주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자,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그 아픔 상처를 다 받아주고 그러면서 같은 마음이 되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감적 이해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말이 참 잘 통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내 말을 무시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러면 말하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을 열려면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주는 이 힘이 이제 어느 정도 강하냐면은 숨 쉬고 싶은 그런 욕구만큼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 산소가 없으면 숨쉬기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내 주변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숨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적 산소에 해당되는 게 바로 마음을 알아주는 이 공감 이해라는 건데요. 아마 따님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고 또 차단당하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버리면은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이렇게 막 진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죠. 대부분의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들도 보면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뭐 이전에 우리 뭐 영화배우 최진실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이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할 때도 항상 그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치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그 내면과 외면이 일치돼야 돼요. 선생님도 이제 심리 상담을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 선생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많이 만나겠죠.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진정성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내담자도 마음을 열지 않죠. 그래서 상담사와 내담자가 같이 내면과 외면 일치가 되는 진정성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만나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진화가 있고 이미지 관리라고 포장을 한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회적인 만남은 어떻습니까? 되게 이미지 관리를 하고 포장을 한 만남이죠. 그러니까 뭐뭐 인척하는 거죠. 뭐뭐 인척.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힘이 드는 거죠. 근데 진화와 진화에 있는 그대로 만남을 가지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막 숨통이 트이고 뭔가 시원하고 뭔가 위로받는 것 같고 힘을 얻는 것 같고 막 이런 만남이 된다. 아마 따님도 지금 이 진화와 진화의 첫 만남이 안 되어서 힘들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도 아마 그럴 겁니다. 자, 바깥에 나가봐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내가 뭐뭐 인적 연기를 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나 불편함이 있겠죠. 그럼 차라리 나 혼자 집에 있는 게 좋지 뭐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이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뭐 인척하는 가에 의해서 오랫동안 나의 모습이 있는 그래 나의 모습이 감춰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치 웅덩이 고여 있는 물이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도 표현되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고여 있다 보면은 마음도 썩어버리는 거죠. 요게 힘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고여 있다라는 거는 억압이 된다는 이야기고 억압은 오래되면 엉어리가 되고 엉어리는 한이 되고 한은 화병이 되는 거죠. 화병의 일종이 뭐 강박증, 불안증, 공황장애, 더 크게는 조현병, 빙의 증상까지 가죠. 지금 이제 따님도 이제 그 화병의 일종으로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표현되지 못하고 억압된 그 엉어리, 부정적인 엉어리의 이제 총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막 엉어리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숨통을 틔워줘야 되거든요. 자, 웅덩이에 있는 고여 있는 물이 깨끗해지려면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따님도 숨통을 틔워줘야 되거든요. 숨통을 어떻게 틔워주느냐? 간단한 방법은 이제 뭐냐면은 따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어떤 사람이 소통을 해주는 거죠. 예,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예? 속 깊은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저기 아버님하고는 그게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소통이. 제 엄마하고는 소통이 돼요. 엄마랑 돼요? 네, 그러니까 엄마하고. 엄마랑 된대.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거의 외부 쪽 바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뭐
늦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술 한 잔 마신 적도 있고 예. 뭐 거의 뭐 오면 막 피곤해서 이제 거의 뭐 녹다운 된 경우도 있고 그전에 이제 그런 게 많았었는데 근데 지금 저희 딸이 뭐 한 번도 그런 그런 적이 없다가 이제 다 성인이 되다 보니까 네. 성인이 되면서 뭔가 좀 틀려지는 그걸 좀 느꼈거든요. 한 20대 한때 시기가 거의 27, 8대겠죠. 네. 네, 그 시기 때가 좀 약간 틀려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이런 쭉 회사도 다녔었는데 한 3개월, 2, 3개월 다녔나? 네. 그리고 또 근데 그만두고. 그런 속 깊은 이야기를 하나요? 아버님한테? 저한테 잘 안 해요. 그럼 그거부터 좀 개선이 돼야 되겠는데요. 네네. 일단은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자, 일단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네. 마음의 치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우리 저도 이제 막 그거를 네. 반감으로 해서 이제 이 뭐야 이게 뭐 어이없는 어떤 행동을 하니까 네. 딸이 그래서 제가 막 소통을 치고 막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어떤 그런 중간에서 제가 좀 밖에 나오고 네. 집사람이 또 거기에 또 받아주고 좋게끔. 저희 지 엄마하고는 거의 뭐 생활하니까 거의. 그것 때문에 저희 집사람들 어떤 개인적 약속을 못 지켜요. 네. 왜냐하면 혹시 불안하니까 얘 혼자 있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이런 에탄올 같은 것도 모아두고 버리질 않아요. 한 번에 또 버리고. 네. 어저께는 다 치웠더라고. 네네네. 에탄올 1리터 통이 막 집안에 쌓여 있어요. 아. 집안에 이렇게 쉽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죠. 어허. 야, 그렇구나. 그리고 모든 걸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그 어떤 마음을 알아주고 마치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아기가 기저귀에 똥 싸더라도 꾸지람하지 않는 것과 똑같죠. 왜 기저귀에 똥 쌌니? 오줌 쌌니? 언제 기저귀 뗄래? 이렇게 꾸지람하고 그러면 아기가 어떤 마음입니까? 그러면은 기저귀 때문에 힘들겠죠. 그렇죠?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걸음마 배우는 것도 야 언제 일어설래? 이렇게 꾸지람한다면 아기가 걸음마 배우는 게 늦어질 거예요. 이제 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너 왜 계속 이렇게 씻니? 뭐 예를 들어서 씻지 않니? 뭐 예를 들어서 왜 에탄올을 이렇게 쌓아두니?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뭐 너가 이렇게 쌓아두는 데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쌓아두는지 궁금하구나. 이렇게 이제 속 마음을 알아봐야죠. 그러면 분명히 긍정적 의도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불안 심리가 없어진다든지 마음이 편안해진다든지 뭐 어떤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접근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안이 없어져요 하면 이제 그 불안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불안이 언제부터 생겼냐를 찾아서 불안의 원인을 이제 체면 치료를 하거나 NLP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원리를 가르쳐 드릴 텐데 우선 따님 뭐 이제 그 문제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렌 켈러의 모든 신체 장애를 받아준 앤 슬리반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따님도 따님의 모든 문제를 받아주는 누군가 있어야 좋아지죠. 이렇게 이제 모든 인간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을 때 100% 자신을 수용, 존중,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는 온전한 자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받아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화면에 보면 이제 뭔가를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 존중되어야 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인간은 이제 지지감을 받을 때, 지지감을 느낄 때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설명한 이제 이 지지감이 바로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는데 평가 판단 없는 무조건적인 수용, 존중, 공감적이게 이제 진정성 있는 이 참만남 이 속에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난 지지를 받고 있구나, 내 편이 있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소감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해소해 온 게 내면의 자아 개발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컷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뭐 숨겨두었던 뭐 그런 내면의 아픔, 상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근데 아버님한테 아직 이야기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버님한테 지지받는다는 느낌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엄마랑 소통이 된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때 아직 심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가 또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실컷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이걸 좀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자아 개방이 되다 보면은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원인을 NLP나 체면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스피치 교육을 본다면 실컷 소리를 지르게 하고 억압돼 있는 엉어리를 이제 표출하게 만드는 거, 소리 지르고 크게 웃게 만들고 또 뭐 울게 만들고 심지어는 막 욕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막 이게 신체로 표현하는 거,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내면에 있는 걸 이제 해소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통제감을 키워줘야 돼. 통제감은 뭐냐면은 그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 이건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바로 자존감이거든요.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힘. 자, 나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은 나를 통제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 그렇죠. 이제 온전히 사랑한다는 개념은 이런 거죠.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미운 오리 새끼 속성도 있고 백주의 속성이 있는데 이제 사랑이 부족하면 미운 오리 새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들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랑이 충만하면은 백주의 속성으로 가는 거죠. 주변 사람 관계없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 힘을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따님은 이제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운 오리새끼 속성이 커져 있다.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자아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걸 자아를 키워줘야 되죠. 그래서 감사의 관점을 만들고 이제 자기 책임지게 만들고 이제 이거는 뒤에서 이제 다시 다루게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첫 만남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도 하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이 힘을 키우는 게 일차적으로 참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일단 아버님이 좋아진 상태에서 NLP 체면을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따님을 여기 좀 같이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제가 또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한번 이끌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절대 안 움직이려. 그리고 오는 것도 싫어하고요. 집사람 친구도 그렇고 집에 누가 친인척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난리 나요. 아 그래요? 본인이 나왔어. 근데 본인이 이제 웬일로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내일 밥을 뭐 우리가 치료를 할 때도 내담자와 관계를 어떻게 빨리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네, 가족들은 더 심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야 돼요. 2단계는 뭐냐면 NLP 체면 심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왜 NLP 체면 심리 치료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일반 치료가 아니고 왜 NLP 심리 치료일까? 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왜 일반 심리 치료하고 체면 NLP 치료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반 심리 치료는 말 그대로 일반 뭐 어떤 상담에 의해서 어떤 약간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런 걸 받아주고 상담하는 사람이 받아주고 이제 그런 일반적인 상담 치료고 NLP 같은 경우는 뭐 글쎄 이 어떤 기술적 언어의 기술적인 걸로 해서 뭐 기술은 뭐 일반 심리 상담도 기술이 그렇죠, 있죠. 근데 그 가장 근본적 차이는 뭐냐면은 일반 심리 상담은 의식 차원이다. 의식 차원. NLP 체면 치료는 무의식 차원이다. 이걸 봐야 됩니다. 변화는 의식 차원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무의식 차원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무의식 차원이죠.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계속 뭐 손을 씻어야 돼. 나도 모르게 그냥 뭐 긴장이 되고 떨려. 나도 모르게 불안해. 나도 모르게 잠이 안 와. 뭐 나도 모르게 노는 행동들은 이건 의식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 차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의식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 차원의 문제를 갖고 있죠. 뭐 여기 오는 분들 보면은 이제 일단 발표 불안증이나 대인 공포증 같은 경우에 뭐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는 거죠. 심장이 뛰고 뭐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남들이 날 비난하는 것 같고 뭐 그런 특징들. 뭐 발표할 때도 막 목소리가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고 이런 게 나도 모르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공황 장애 같은 경우도 어떤 순간에 뭐 숨이 막히고 숨을 못 쉴 것 같고, 뭐 지하철이나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있는 공간에 갔을 때 막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이제 밀폐 공포, 뭐 고온 공포도 마찬가지죠. 막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뭐 서해 대교를 운전할 때 막 다리가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불안해서 운전을 못하는 경우들, 이게 다 무의식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무의식 차원의 문제는 의식 차원에 아무리 심리 치료를 하고 심리 상담을 해도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대부분 약을 준다는 거죠. 약물 치료를 하죠. 근데 이제 NLP 체면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 왜 효과적이냐면은, NLP 체면은 이제 트랜스의 힘을 활용하거든요. 트랜스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이제 아주 고도로 집중된, 고도로 이완되고 집중된 상태, 이게 이제 트랜스인데, 편안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음은 하나에 집중이 되는 거죠. 이게 트랜스의 힘인데, 이 트랜스의 힘을 활용하면은 바로 무의식과 접속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무의식과 접속해서 체면 NLP 치료를 하면은 1년, 2년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치료되지 않는 뭐 공황장애라든지 뭐 불안증 이런 게 한두 번에 근데 치료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순식간에 변화가 막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보통 사람들은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의식 차원이고, 이제 무의식은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패턴을 깨뜨리는 순간 사실 과거와 이제 다른 패턴으로 바뀌니까요. 패턴을 언제 깨뜨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패턴. 부정적인 패턴을 깨뜨려서 긍정적인 패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순식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체면 NLP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심리 치료나 병원 치료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가는 효과다. 그럼 체면 NLP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효과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효과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획기적이겠죠. 획기적이죠. 그런 점에서 이 체면 NLP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체면과 NLP를 왜 같이 활용하면 좋으냐면은, 체면의 장점이 있고 NLP의 장점이 있어요. 체면의 장점은 뭐냐면은, 체면 태어난 이후의 기억뿐만 아니라 엄마 뱃 속 안에 있는 기억, 태어나기 이전의 혈통의 기억, 또는 전생의 기억, 또 뭐 어떤 영적인 문제, 이게 다 체면 상태에 다 다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체면 단점은 뭐냐면은, 체면 감수성이 약한 사람은 체면에 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감수성이 약한 사람. 약한 사람은 체면에 잘 걸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순식간에 체면에 잘 들어가 버리고, 텔레비전에 보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깊은 체면에 들어가 버리고, 한 5명, 6명 정도 중간 정도 체면에 들어가고, 2~3명은 또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체면의 단점일 수가 있어요. 근데 NLP를 활용하면은 NLP는 체면 감수성과 관계없이 뭐 다 그냥 체면에 들어가는 효과를 만들어내 버리죠. 체면에 걸리지 않지만 체면에 걸리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또 NLP라는 거죠. 근데 NLP는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은 다루지 않거든요. 태어난 이후의 기억만 다루거든요. 태어난 이후의 어떤 사건을 다룬단 말이에요. 물론 뭐 NLP 기법을 뭐 전생 치료나 빙의 치료에서 다 활용할 수도 있지만, NLP 자체에서는 뭐 태어나기 이전에 뭐 전생이나 빙의를 다루진 않죠. 전생 빙의는 체면의 영역이지 NLP 영역은 아니죠. 근데 시간선 치료를 활용하면 이게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간선 치료는 체면, NLP, 전생 치료 이 장점을 다 모아서 시간선 치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선을 통해서 엄마 뱃속 안 태아 시절도 치료할 수가 있고,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뭐 혈통상에 뭐 아버지, 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또 뭐 외가 쪽에 외할머니, 뭐 또 증조 외할머니 있겠죠. 그 가계도를 다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태어나기 이전에 이제 전생은 당연히 치료가 되죠. 빠르죠. 자, 시간선 치료는 어느 정도 빠르냐면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면 NLP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효과다. 시간선 치료는 로켓을 타고 가는 효과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로켓.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능하면 시간선 치료까지 다 가르쳐 드릴 텐데요. 어차피 선생님이 치료
전문가 돼야 되니까 그 한번 기대를 해보십시오. 아마 기대 이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최면 NLP가 이제 이렇게 효과적인데 최면 NLP 활용하면 마음의 프로그램은 수정될 수 있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또 재설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마음의 주파수를 바꿔야 돼요. 핵심적인 건 마음의 주파수. 이 마음도 진동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모든 에너지 파동이라는 게 이해하시죠? 네네. 마음도 에너지 파동이고 우리 신체도 에너지 파동이고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은 에너지 파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주로 본다. 우주도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우주도 에너지 파동으로 진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물질의 에너지, 정신의 에너지, 심지어는 영혼의 에너지. 그 에너지 파동이 지금 현재 우리 마음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연결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되면서 또 현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미래에 걱정, 불안, 고민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내가 꿈을 꾸고 있고 어떤 목표에 집중해 있다면은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가 창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NLP 체면을 활용하면은 과거의 부정적 패턴을 깨트리고 긍정적인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네네. 뭐 꿈을 심어주고 비전, 사명을 심어주고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현실을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이 되는 시크릿을 작동시키는 그 중심에 체면 NLP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그 의식혁명의 의식의 척도를 보신 적 있나요? 저기 화면 보시면 저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선생님? 아니요. 자, 처음 보셨나요? 네네.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대부분의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식 200 이하에 머물러 있거든요. 의식 200 이하에 뭐 예를 들어서 분노나 정오나 공격이나 욕망, 뭐 갈망, 두려움, 불안, 회피, 슬픔, 후회, 낙담, 무감각, 절망감. 자, 이런 문제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80% 정도가 200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의 80%가. 근데 20% 정도만 200 이상이 돼요. 뭐 이를테면 자발적 의지, 낙관, 결의, 수용, 용서, 초월, 이성, 뭐 존경, 드러남, 기쁨, 고요. 자, 우리 스님의 의식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주 느끼는 감정이 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평소에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세요? 자, 어떤 낙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뭐 그런 생각도 하죠. 사람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쉽게 용서는 안 되더라도 네. 제가 그 이렇게 매몰차게만 냉정하게 네. 그렇게 내치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쨌든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네. 수용, 이해하는 힘도 있고, 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의식이 3,400은 되겠네요, 그죠? 최소한. 그렇죠. 지금 현재도 저희 직원이 실수를 그렇게 서비스 쪽인데 네. 실수를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못 자르고 있어요. 아우. 제가 자를 수 있는 거는 돈 갖고 장난치는 이런 돈 갖고 장난쳤을 때 제가 앞뒤 안 보고 그냥 잘라요. 아하. 네, 그런 식의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제 우리 스님 정도의 의식이 돼버리면 인생에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런 케이스는 이제 주변 사람들 이끌 수 있는 이제 리더십이 이제 강할 수가 있고요. 뭐 저희 용어로 얘기한다면 의식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걸 저처럼 이제 이렇게 치료사가 또 돼도 좋고, 뭐 교육을 하셔도 좋고 그런 의식이거든요. 근데 따님이 아마 지금 집 밖을 안 나간다면 200 이하의 의식이 있을 거예요. 200 이하에. 뭐 분노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 불안이라든지 뭐 또는 낙담이라든지 뭐 또는 수치심이라든지 제의식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걸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따님의 의식을 200 이상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200 이하는 피해자 의식이거든요. 피해자 의식. 200 이상은 어떤 수혜자,
뭐 혜택을 입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이제 의식이 200 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려면은 피해자 의식에서 수혜자 의식으로 바뀌어야죠. 우리가 이제 뭐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희생자가 아니라 자, 삶이 감사하게 느껴져야 되죠. 자, 감사와 사랑으로 느껴져야 되고 내가 막 베풀어야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NLP와 체면입니다. 체면 NLP를 하려고 하면은 이 의식이 빠르게 200 이상 올라갑니다. 제가 해보니까. 근데 기독교나 불교나 이 종교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종교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10년, 20년 걸린다면은 뭐 NLP 체면을 활용하면은 그냥 몇 달? 3, 4개월? 그렇게 하더라고. 의식이 막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절에 스님이 이제 저한테 NLP 교육을 한번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절에서 20년 동안 수련한 것보다 여기 속초에 내려와가지고 2시간 동안 NLP 강의 들으면서 깨닫는 게 더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이게 체면 NLP가 유용한 게 뭐냐면은 일반 종교는 아날로그 방식이지 않습니까? 아날로그. 아날로그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뭐 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정리가 안 돼 있고 뭐 이게 이제 아날로그거든요.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아날로그라면은 이제 체면 NLP는 이건 디지털이라고 볼 수 있죠. 디지털은 이제 체계화되어 있고 어떤 공식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종교적으로 본다면 성철 스님이 도를 통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도를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체면 NLP 관점에서 본다면은 누군가가 뭐 우울증을 치료했다면 나도 우울증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자신감을 얻었다면 나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뭐 성공을 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모델링이 가능하죠. 모델링 이게 모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탁월성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체계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 체계화시킨 것의 중심은 바로 이제 NLP라고 볼 수 있고, 그걸 이제 체면과 같은 트랜스 상태에서 모델링 할 수 있게끔 기술이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3단계로 뭐냐면 이제 자아 강화거든. 참사랑. 사랑의 힘을 키워줘야 돼.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자기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지 않으면은 제대로 치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과거를 치료하는 것은 선생님, 그거는 자동차 본다면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다시 정리하면 첫 만남 심리가족은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사고 나지 않을 안전이 보장된 사랑의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앞서 소개한 NLP 체면 심리치료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거죠. 우리 삶의 과거를 하는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거죠. 과거에 집착해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따님도 이제 과거에 집착해 있는 거거든요. 뭐 코로나 시즌, 뭐 그 이전, 뭐 상처받은 어떤 그 사건 경험에 집착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브레이크에 발을 떼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NLP 체면 치료라면은, 근데 NLP 체면을 통해서 또 자아 강화 훈련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아 강화는 뭐냐면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과정이다. 따님이 예를 들어서 벤츠 자동차라고 한다면 벤츠 자동차인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 어떻게 될까요? 달릴 수가 없겠죠. 근데 자동차에 기름에 해당되는 게 인간에게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벤츠 자동차와 같은 그런 괜찮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사랑을 키워주는 것인데, 그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참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참사랑. 왜 참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은 나를 조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만 우리가 온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의 38선을 걷고 있거든요. 마음의 38선을 걷어서 요거는 참 마음에 드는데 이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 중에 장점은 마음에 드는데 단점은 마음에 안 들어.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은 마음에 드는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분법적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는 거죠. 따님도 집에서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는 모습, 사랑받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한 어떤 방어기제 또는 어떤 두려움, 자기를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나의 부족함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단점을, 나의 컴플렉스를, 나의 과거의 상처를, 이 부정적인 걸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다면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굳이 밖에 안 나갈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체 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장점도 사랑해야 되지만 단점도 사랑해야 되고, 뭐 좋았던 일도 사랑해야 되지만 힘들었던 일도 사랑해야 되고, 뭐 어떤 행복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시련 고난도 사랑해야 되고, 온전히 있는 걸 다 사랑해야 되거든요. 이건 어떤 원리냐면은 하늘에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하늘이 어두워야 되지 않습니까? 별만 사랑할 게 아니라 어두운 하늘도 사랑해야 됩니다. 날씨를 본다면 맑은 날씨, 흐린 날씨, 비가 오는 날씨, 눈 오는 날씨, 뭐 여러 날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맑은 날씨만 사랑하고 나머지 날씨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맑은 날씨가 아닐 경우는 다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날씨가 필요하거든요. 맑은 날씨가 있으면 지구가 사막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적인 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긍정도 사랑해야 되지만 부정도 사랑해야 된다. 낮도 사랑해야 되지만 밤도 사랑해야 되고, 나 자신의 모습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모습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좀 부족한 모습도 사랑해야 되고, 나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삶의 어떤 뭐 좋은 순간, 뭐 힘든 순간, 뭐 기쁨, 슬픔, 뭐 즐거움, 고통, 이게 다 사랑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인데, 근데 뭐 여기 제가 치료를 해보면은 이분법적인 사랑을 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보면,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100 중에 몇 퍼센트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뭐 50%, 뭐 60%, 70%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그때 선생님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몇 퍼센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자신을? 저는 제 자신을요? 예, 예. 글쎄 뭐몇 퍼센트랑 생각 안 해봤는데 대부분 다 사랑하시죠? 그죠? 저는 뭐 부정하는 것보다 그냥 뭐 그냥 뭐 부정적으로 한다 뭐 부정적인 것보다도 항상 상대방을 볼 때도 네. 그냥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굉장히 긍정적이 같은 건 우리 뭐 선생님은 이미 이제 3, 400 수준이면은 뭐 자신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 의식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또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면 NLP를 훈련하면 바로 이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만드는 이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 치료 파트에서도 다뤄지지만은 성공 코칭 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비전 사명을 찾고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제 자기 정렬을 하게 도와드리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사랑이 되면은 의존성에서 독립성으로 바뀌거든요. 즉 미국 오리새끼에서 백조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뭐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 경험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일이 없죠. 온전히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죠. 사실 이제 일어난 사건 경험은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어난 사건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우리 운명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연구해 보면은 사건 경험이 주는 비율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그 사건 경험에 반응하는 힘이 90%다. 90%. 이 10 더하기 90이 합쳐지면서 100% 운명을 만드는 거거든요. 따님도 바뀔 수 있는 게 뭐냐면 따님한테 일어난 일은 10%밖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10%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90%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지금 못하고 있죠. 통제가 안 되고 있죠. 그 통제의 힘을 키운다면은 분명히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또 우리 아버님의 핏줄을 이어받았는데 원래 태어난 그 에너지는 얼마나 긍정적이겠습니까? 뭐 다음은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딸이. 다음은. 네. 씻고 나가려고 하고 뭐 하다못해 뭐 지금 씻고 어딜 가고 싶고 가려고 하는데 네. 그게 행동으로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심리적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심리적 에너지. 이게 인간이 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생각보다는 감정인데요. 자, 해야지 해서 하는 것은 10%밖에 안 돼요. 하고 싶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고 싶어서. 그럼 하고 싶어서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충만하면 막 하고 싶어져요. 행동을 하고 싶어져요.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져요. 사람도 만나고 싶고, 뭐 앞에서 말도 하고 싶고,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싶고. 에너지가 바로 사랑인데 지금 이제 우리 따님은 사랑이 고갈돼 있거든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 것처럼 사랑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은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데 처음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만 가능해요. 누군가 나를 온전히 있는 것을 사랑해주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따님이 신체 나이는 뭐 30대지만 심리적인 나이는 어린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심리적인 나이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내 편을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요. 근데 그게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있다는 생각은 있는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갈 수 있는 에너지는 없으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증이죠 지금. 무기력. 네, 무기력. 네, 네. 맞아요. 무기력이 바로 사랑이 고갈된 상태거든요. 무기력하고 우울증 이게 또 연결되죠. 네, 본인 스스로가 그런 얘기해요. 무기력하다. 무기력, 우울. 네.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죠.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오는 그 따님하고 비슷한 또래의 아가씨가 한 명 있는데 저 연신내인가 거기서 와요. 시간도 1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근데 그 집에서는 집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아가씨입니다. 집 밖에 거의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와요. 왜 여기 오느냐 물어보니까 여기 오면은 뭔가 교수님한테 인정받고 위로받고 사랑받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회사를 나가거나 다른 데는 안 나가냐? 그게 거기는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공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회사도 안 다녀요. 회사도 그만뒀어요. 지금 저한테 개인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따님에게 온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누가 주잖아요. 그럼 따님도 오죠. 인간에게 가장 그 힘을 주는 감정은 사랑이거든요. 누가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느낌을 이제 아직 경험을 안 해서 그래요, 따님이. 네. 그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바로 이제 자동차를 보면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콩나물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인간도 이제 사랑을 줘야만 이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건데, 심리적 산소를 제공받는 건데, 따님의 경우에는 지금 심리적 산소가 고갈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걸 좀 해야 돼요, 선생님. 첫 만남 훈련에 좀 참가하는 게 중요하고, 첫 만남. 자, 저는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첫 만남 훈련을 제가 시키거든요. 첫 만남이 바로 이제 사랑받는 훈련이에요. 나의 속 깊은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다 들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인정받고 응원하고 지지를 받는 거죠. 다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치료를 받은 분들은 이제 첫 만남 훈련은 평생 무료 회원으로 제가 시켜주거든요. 우리 따님도 기회가 되면은 우리 첫 만남 훈련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아 강화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긍정 자기 암시문을 낭독한다든지, 혹시 긍정 암시문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 어떤 긍정적인 관계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긍정문이죠. 이런 걸 낭독하는 것만 가지고도 힘이 생기거든요. 네. 그걸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긍정 자기 암심을 낭독하는 것, 그다음 자기 긍정 대화를 하는 것, 셀프 토크라고 그러죠.
따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강수민이요. 수민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수민아, 자, 난 네가 참 좋아. 난 너를 사랑해.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너도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어. 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난 너를 사랑해.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예를 들어서 자기 힘을 주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걸 매일 하게끔 훈련을 시켜주는 거야. 스스로. 자기 사랑, 자아 강화를 훈련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많이 좋아지죠. 그리고 체면을 걸어가지고 이제 체면 암시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해요. 아마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이제 배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면 그런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체면 기본적으로서 이제 체면에 걸린 상태에 암시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확언. 아버님이 이제 읊어주셔도 좋죠. 뭐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뭔가를 더하거나 빼어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나는 완벽하게 사랑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말 있잖아요. 근데 자기 암시어를 체면 상태에서 이렇게 들려주는 거죠. 그럼 이게 잠재의식에 그대로 인해되죠. 따님한테 그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체면 자기 암시.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체면 NLP를 또 활용한다면 과거에 우리 따님이 또 뭐 좋았던 경험들, 행복했던 경험들 이런 게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찾아내서 이제 앵커링을 시켜주는 앵커링. 뭐 앵커링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엄지 손가락만 누르면은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이런 걸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감정의 스위치죠. 배를 바다에 어디 묶어두는 거죠. 한국에 묶어두는 것처럼 좋았던 그 경험을 여기에 묶어두는 거죠. 여기만 누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여기만 누르면 행복해지고 자신감이 멈추고. 이거 치료할 때도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따님의 자원을 찾아가지고 좋았던 그 경험을 이렇게 신체 부위에 앵커링을 시켜서 언제든지 감정을 불러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켜놓은 방법 중에 장점 목록 100가지를 쓰게 만들고 그동안 잘했던 성공 목록을 100가지 쓰게 만들고 감사 목록을 100가지 쓰게 만들고 앞으로 하고 싶은 그 꿈이 있잖아요. 꿈. 뭐 되고 싶은 인물, 하고 싶은 일, 가지고 싶은 것 이런 걸 100가지씩 쓰게 만들고 자, 그걸 쓰는 과정에서 사람이 엄청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하는 거예요. 감사일기. 혹시 감사일기 써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뭐 우리 선생님은 안 쓰셔도 뭐 이미 긍정적인 거 큰 문제는 없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이제 비관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거거든요. 이제 감사일기가 좋은 것만 감사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것도 감사일기를 쓸 수가 있고 심지어 부정적인 것도 감사일기를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아주 추운 것도 감사일기에 들어갈 수 있죠.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근데 추운 날씨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깥 날씨는 춥지만 내 마음의 날씨는 더 따뜻해지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거나 나눔,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추운 날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운 날씨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린 건 안 좋은 일인데 이것도 감사한 일로 쓸 수가 있죠.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도 어떤 점에 있어서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기를 통해서 내 몸이 정말 소중함을 느끼고 앞으로 보다 더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감기에 걸린 것도 참 감사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감기에 걸리는 것도 이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감사한 일로 이렇게 이제 쓰는 훈련을 시킵니다. 마음이 바뀌죠. 이제 따님한테 이제 이런 게 훈련이 일단 돼야 되는데 지금은 좀 힘들고 그래서 치료 작업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기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죠.
어쨌든 이제 체면 NLP를 활용해서 자존감을 키워주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아요. 뭐 NLP 자체가 모델링이기 때문에 뭐 닮고 싶은 사람을 모델링하는 것, 뭐 그다음 미래를 또 현실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 미래 맞추기라든지, 뭐 체면에서도 이제 미래 체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리 체면요. 미래 체면, 과거 체면도 있지만 미래 체면도 있거든요. 미래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미래로 가는 거죠. 그런 걸 현실처럼 바라보게 만드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이제 바꿔놓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자존감을 키워라. 자존감을 키워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필리아적인 사랑, 또 그게는 카리스 사랑, 이 범우주적인 세상에 대한 사랑을 갖게 만들면은 모든 문제는 사라지죠. 원래는 뭐 사랑이 적어서 나조차도 사랑하지 못해서 생긴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NLP를 통해서 해줘야 될 게 바로 이제 이 한 방향으로 정렬된 자기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자기 정렬, 혹시 자기 정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선생님? 자기 정렬이라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중심이 잡혀 있는 삶을 자기 정렬이라고 하는데, 영성, 정체성, 가치, 신념, 능력, 행동, 환경까지 하나로 딱 정렬된 삶을 사는 건데 자기 정렬이라고 하죠. 이 자기 정렬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다운 삶을 살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성공을 이루죠.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치료를 뛰어넘어서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영성 차원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해줘야 되죠. 삶의 목적.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내가 인생 전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뭔가 이걸 일깨워줘야죠. 속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가족도 속해 있지만은 직장, 지역, 사회, 국가, 뭐 세계, 뭐 우주 이게 다 속해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어떤 사람은 가족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직업, 어떤 사람은 지역, 사회, 어떤 사람 국가 이렇게 이제 좀 단위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시스템에 속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비전을 만들 때 가족 차원의 비전을 가진 사람하고 뭐 지역 사회 국가 차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비전이 높은 사람이 좋을까요? 낮은 사람이 좋을까요? 높은 사람이 더 건강하겠죠. 높은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위대한 삶을 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비전 위치가 낮다라는 거죠. 뭐 어떤 가정이나 직장 차원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코칭해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냥 뭐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회를 위해서 좀 뜻깊은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헌칠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려면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뛰어넘는, 나를 초월한 이렇게 세상 차원의 사명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개인 차원의 그런 삶의 목적도 있지만은 이 세상 차원의 삶의 목적도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삶은 개인 차원의 비전과 세상 차원의 비전 두 가지를 양수레 바퀴로 몰고 가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코칭할 때도 이제 개인 차원의 비전하고 세상 차원의 비전을 통합을 시켜서 비전 사명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영성 차원에서 이 비전,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 즉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뭐냐면은 그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이냐, 나는 누구이냐, 나의 헌신 대상은 누구이고 그 헌신 대상이 어떤 사명을 실현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은 그냥 돈만을 많이 벌면 돼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돈을 초월해서 돈을 뛰어넘어서 정말 나를 꽃필리로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욕망 중심의 삶에서 사명 중심의 삶으로 가는 것들이 어쩌면은 21세기 가장 큰 행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명 중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죠.
내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라기보다는 내 삶이 나한테 이루라고 요구하는 게 뭐냐, 내 삶이 나한테 무엇을 이루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질문을 반대로 해보는 거야. 내 삶이, 내 인생이 나한테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 어딘가에 나의 가족 같은, 나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나의 가족처럼.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대상들은 누구일까? 이 사람들이 이제 헌신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헌신 대상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줌으로써, 어떤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이제 돈이 따라오도록 만들 수가 있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돈이 따라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그 NLP 체면을 토대로 한 사랑이 깃든 참만남 통합 치유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기를 원하고요. 저 같은 사람을 계속 이제 양성을 해서 저를 대신해서 치료를 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마치 교회가 파급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치유 문화가 좀 파급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나 좀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뛰어넘어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뭐 그런 사명을 저는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학 교육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거든요. 계속 좀 전문가 양성을 해서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제도권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누구 있냐 보니까요,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조금만 제가 도와드리면은 치료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분들. 저를 가르치는 건 잘하니까 저한테 뭐 한두 달만 배우면 그냥 바로 치료를 해서 사람들이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1대1로 제가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저한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물론 뭐 제 현실 대상인데, 우리 선생님처럼 빨리 치료 상담사로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 저한테 참 소중하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선생님도 이제 그런 대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따님도 이제 그런 대상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헌신 대상을 발견하게 되면은 가슴에 열정이 샘솟게 되고 사명감이 넘쳐지고 그냥 억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침 기다려지고, 우리 정주영 회장이 뭐 새벽 4시에 침대에서 눈을 뜨면은 도저히 오늘 할 일을 생각할 때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침대를 박차고 놓게 만드는 그 힘이 저는 이제 그 어떤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단지 돈만을 버는 게 아니라 돈 이상의 누군가한테 헌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느껴질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와 신념, 이제 가치관 정립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그분의 이제 가치관이 있겠죠. 그래서 그는 동기부여에 해당되는, 또는 대의명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죠. 이것도 이제 일깨워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가치에 대한 또 공부도 하셔야 되으니.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술과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어떤 능력 차원, 그리고 그 비전 사명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게 한 방향으로 쭉 정렬이 되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자기 정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NLP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 정렬이 됩니다. 아마 지금 선생님도 이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근데 그 일을 더 탁월하게 해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일에 대한, 세상에 대한 비전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일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서 어떤 사명감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가치 신념 체계도 만들어질 것이고, 실제 능력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또 새로운 능력이 더 통합될 수도 있고, 행동도 좀 더 폭넓게 유연성 있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환경도 조금 더 뭐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렬 이전과 이후는 뭐 사업가들도 엄청나게 달라지고요. 뭐 직장인들, 뭐 또는 뭐 프리랜서 개인 일을 하는 분들 일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경험 좀 많이 하거든요. 뭐 우리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쭉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왜 스피치를 잘해야 되는가? 뭐 기계 문명, 뭐 AI라든지 뭐 로봇 같은 경우에 모든 일을 다 빼앗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끝까지 가더라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계가 우리 말을 대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소통을 대신할 수 없고, 그렇죠? 기계가 우리를 치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스피치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소통, 뭐 심리 치료, 뭐 어떤 관계, 인간관계, 요거는 이제 뭐 지구 끝까지 남아 있는 일이죠.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직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심리 상담인데요. 네. 제 친구 중에 이제 그 이번에 고려대 심리학과에 합격한 그런 이제 자녀를 둔 친구가 있는데, 옛날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면은 전경대학부에 속했냐, 전경학부, 전경대학 뭐 심리학과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심리대학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심리대학 안에 아동심리, 유아심리, 노인심리, 뭐 청소년 심리 이렇게 다양하게 과가 만들어져. 고려대학교 그 안에 심리대학이 따로 있다고요? 네. 심리학부가 따로 생긴 거죠. 심리학과. 근데 고려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대학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심리학과 저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만큼 심리학과가 유망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따님과 같은 이렇게 또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네.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모임 자체를 안 해버리고 만남 자체를 안 해버리고 그냥 혼자서 그냥 뭐 컴퓨터, 핸드폰 가지고 뭐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화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개인화된 시대에 뭐 저희들 같은 뭐 시대에는 사람들 만나고 하지만은 이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마음에 문제가 많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스피치도 그냥 일상적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죠. 언어라는 돌을 마음이라는 호수에 던져서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해야 된다. 파문.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언어는 제가 볼 때는 예술이더라고요. 예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요. 그 1년, 2년 치유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가 치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언어는 최고의 치료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적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대화를 하는 것만 가지고도 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꼭 눈을 감고 체면을 걸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치료적 커뮤니케이션의 대가가 될 수 있다면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것만 가지고도 어떤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 아픔이 없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는 동기부여를 받고 인생에 활력을 얻는다면 어떻습니까? 자, 지금도 말씀 잘 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잘하는 것 위에 쉽게 말하면 치료적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되는 거죠. NLP는 바로 치료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NLP 언어를 훈련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면 중에서도 그 대화 체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에릭슨 체면인데 체면을 꼭 눈을 감아야만 체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하는 걸 통해서 체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 수도 있다는 거. 에릭슨 체면이요? 네, 에릭슨 체면 아세요? 아니 그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에릭슨 체면. 밀턴 에릭슨이 만든 체면인데요. 그런 것도 이제 공부 좀 해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따님 위주로 제가 쭉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자동차로 비유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한다면요. 참만남 심리가족은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 치료를 할 때 온전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이야기하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이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치유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NLP 체면을 통한 심리치료는 자동차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과정이다. 과거에 어떤 집착된 마음에서 과거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자아 강화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과정이다. 그래서 심리적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은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실제 운전을 하는 과정에 비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고, 이제 그 중에 선생님하고 저랑 풀어나가야 될 게 두 번째 단계거든요.
NLP 체면 심리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그 32시간에 걸쳐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시간선 치료를 제가 무료로 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다면 한 40시간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일단 40시간 정도 보시고요. 일단은 NLP 체면 심리 치료를 먼저 쭉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더 플러스 알파로 해 나가시면 됩니다. 성공 코칭을 해도 좋고요. 뭐 또 전생 빙의 치료가 또 하나의 파트로 있거든요. 전생 빙의가 별도의 파트니까 그것도 한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